안녕하십니까. 연인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2차 전지주들이 이제 조금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데요. 2차 전지 지킴이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킴이께서 지키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워낙 사실은 약세 국면이 길게 갔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최근에 보면 조금 반등이 좀 제법 그죠? 네네.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바닥 딛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뭔가 더 새로운 악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켜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기존에 나온 악재들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요 둔화 우려.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정부 정책 관련 글로벌 정부 정책 관련돼서 트럼프가 되면 뭐 IRA가 다 뒤집어 엎어질 것처럼, 그러니까 IRA에 대한 되게 불확실성. 네. 세 번째는 역시나 뭐 그 많이 조금 네. 많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많이 좀 오도가 나간 부분인데 네. 중국의 뭐 상당히 위협적인 그 뭐 점유율이라든지 침투율이라든지 중국의 부상 뭐 이런 건데 네. 새로운 뉴스는 사실 전혀 없고, 이 와중에 이 뉴스 관련된 것 중에서도 일단 트럼프 당선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인 거고, 전기차 수요 둔화 안 팔리는 거는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측면이 있고, 네. 그다음에 말씀드린 중국의 위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완성차별로 좀 따져봐야 된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의 선택을 얻는 부분, 그러니까 매력적인 전기차 신차가 많이 쏟아져서 그게 잘 팔려야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파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가격적인 부분이랑 전기차 자체 그 충전 성능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해부터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전기차가 휘발유차만큼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전기차 자체의 성능이 뛰어나서 충전 인프라가 빠르게 안 깔리더라도 전기차 자체의 매력으로 만약에 전기차가 좋아진다고 하면 사실은 가격적인 2차 전지 기업들이 대부분 평균적으로 60% 정도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거고,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너무나 명확하게 반도체가 주도주인데, 반도체는 그러면 사람들이 반도체에 대한 이익의 기대값이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나, 그거를 고려해 보면 상대적인 매력도 측면에서 꼼꼼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가 이제 바닥에서부터 얼마나 좀 돌렸는지 네. 수익률 체크부터 하면서 들어가 보죠. 네. 네. 역시나 종목별로 굉장히 차별화가 심했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충전에 관련된 이슈, 전기차를 만드는 쪽이나 파는 네. 쪽이나 전기차를 만드는 쪽이나 전기차를 구매하는 쪽이나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고속 충전 인프라, 충전 성능과 관련된 주식인 뭐 대주전자재료가 가장 좀 그렇죠. 최근에 한 달 네. 동안은 계속 시장 2차 전지 전체 플러스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PNT가 굉장히 견조하게 57.7%. 네, 이건 장중입니다.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6월 10일 장중이라서 수치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SKC가 94%인데요. 이 SKC는 유리기판. 유리기판 때문에 그런 거지 동박 상황은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순수하게 동박 업체로 SKC나 또 다른 뭐 동박 업체인 솔루스 첨단 소재보다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대형주 단의 삼성 SDI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지금 40만 원 밑으로 깨지면서 수익률이 부진한 모습인데, 삼성 SDI 다행인 거는 출하량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아마 배터리 셀 단에서는 하반기에 가장 큰 기대감이 있을 거로 보이고요. 양극재 단에 좀 의미 있는 거는 가장 그 원자재 가격에 타격을 덜 입은 코스모 신소재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현황이고요. 올해 코스모 신소재만 유일하게 워낙 캐파가 작습니다. 2만 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2만 톤인데 지금 올해 하반기에만 2번의 증설이 예정돼 있거든요. 네. 첫 번째 증설이 8월 달에 2만 5천 톤에서 3만 톤의 증설이 예정돼 있고요. 두 번째 12월 말 정도에 역시 그 정도 같은 사이즈의 2만 5천 톤에 3만 톤의 증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 자체적으로 얘기한 거는 증설이 크게 지연만 되지 않으면 내년 기준으로는 25년 연초 기준으로 10만 톤이니까 2만 톤에서 10만 톤이면 5배 커지는 규모니까 가장 좀 그 캐파 증설 포스코 퓨처엠도 연기했고 에코프로비엠도 연기했고 LNF, LG화학 모두 연기했는데 지금 가장 워낙 규모가 작았기도 했지만 가장 원래 사이즈대로 가는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단에서는 제일 타격을 덜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YTD를 보면 역시 엔캠이 높은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네, 그죠? 최근에 좀 네. 주춤합니다만 그죠? 네. 네. 올해 엄청 올랐죠, 그죠? 네, 올해 엄청 올랐는데 네. 그 명확합니다. 주가가 네. 올라간 것만큼 실적이 더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의 엔캠 주가는 상당히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요. PER 내년 기준으로 내년에 이익이 거의 150%에서 170% 성장한다고 잡아놨거든요. 네. 컨센서스는. 그걸 고려해도 내년 PER이 거의 89배에서 92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고요.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업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업황 그냥 그런데 완전히 차별화된 모멘텀을 보이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나 예. 대주전자재료가 같은 밸류에이션이 주가가 많이 올라서 비싸졌어도 그런 쪽이 저는 훨씬 더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많이 말씀드렸던 TC 스틸 이 원통용 배터리의 최대 수혜주라고 하는 니켈 도금 강판 요쪽도 캐파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상당히 부진한데 하반기에 그 작년 8월 11월 달에 8월 달 11월 달에 이렇게 증설하고 그 컬테스트 했던 것들이 상당 부분이 올해 그리고 내년에 그리고 내후년까지 26년까지 연달아 계속 실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TC 스틸도 삼성, SDI, LG 엔솔 다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의 TC 스틸도 어떻게 보면 수혜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좀 힘든 구간에 있는 것들은 요 밑에 장비주들입니다. 뭐 윤성 FNC도 굉장히 그러게요. 수익률이 좋았는데 PNT만 올랐어요. 네, 장비주가 PNT 다 같이 오른 빼고는 게 장비주는 아니고. 다 맞아요.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네. 장비주가 전극 공정 그러니까 가장 앞단에 들어가는 거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전극 공정 단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업체가 PNT고요. PNT를 제외한 나머지 전극 공정 업체는 요 CIS 요 네, 6.6%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주 단은 차별화된 네, 모습을 알겠습니다. 보인다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그 네. 정도 수익률 체크하고요. 네. 보면 2차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것들이 주도한 장은 아니었고요. 맞습니다. 그죠? 네. 일부 소재주들이 좀 올라오고 물론 이제 대표주들도 좀 반등은 했죠. 네. 대체적으로 이제 수익률은 기대할 만큼은 아직은 아닌 겁니다. 그죠? 반등이 네. 좀 나오고 있고. 그래도 이제 뭐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오고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 거고 업황 측면에서 보면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아, 네. 5월달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주 눈여겨 볼 게 역대 지금 역대란 말 뺄게요. 5월달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들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요타가 뒤늦게 후발주자로 뛰어들어서 지금 전년 대비 203% 증가. 그러니까 월별 데이터 기준입니다. 5월 데이터 판매량이 2,816대로 상당히 좋았고요. 기아차가 7,197대로 127%고요. 닛산이 82% 늘어났고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거 GM입니다. GM 요 80% 늘어난 게 좀 의미 있는 숫자인데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거 다 합산한 거에 50% 정도 수준이니까 가장 월별 데이터 중에 GM이 가장 좋은 압도적인 데이터가 나왔고요. 현대차 4월 달에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성장하면서 7,174대. 그리고 제일 문제가 많고 말 많은 데가 포드거든요. 전략도 바꾸고 네, 맞아요. 뭐 월에 자기네들이 전기차 생산하면 뭐 10만 불씩 손해를 본다고 하면서 전략을 막 굉장히 막 멋대로 이렇게 바꾸는 아주 소위 말하는 불안정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5%가 5월 달에서는 다행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BMW가 23% 성장했고요. 아우디 16% 성장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 12% 줄었는데요. 테슬라 줄어든 만큼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골고루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물량 빠지는 거가 예전처럼 그렇게 테슬라 뭐 5% 빠지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 막 10%씩 빠지고 그럴 일은 상당히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산업 관련돼서 눈여겨봐야 될 게 출하량 관련돼서 완성차 아까 말씀드렸고 배터리는 삼성 SDI의 약진이 눈부십니다.
그 5월달 5월달 데이터는 안 나왔고요. 배터리는 4월 누적으로 SDI가 북미하고 유럽에서 모두 30% 이상 성장하면서 11기가와트를 기록했고요. LG 엔솔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LG 엔솔이 북미에서 대략 20% 안짝, 10% 안짝으로 거의 6% 7% 정도밖에 성장을 못해서 1월 달부터 4월 달 누적으로는 LG 엔솔이 굉장히 부진했고요. 다만 우리한테 희망적인 거는 CATL도 성장률이 40% 50% 성장하다가 16% 성장률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삼성 SDI 약진과 완전 대비되는 개념으로 파나소닉이 전년 대비 30% 넘게 출하량이 줄었습니다. 파나소닉 유럽과 북미에서 모두 줄었고요. 파나소닉의 자리를 SDI하고 SK온이 뺏었습니다. 그래서 SDI하고 SK온이 글로벌 전체 출하량으로 공동 4위까지 올라왔고요. 현대차 관련돼서 그 현대차하고 기아 EV가 올해 하반기에 그 아주 매력적인 그 전기차 신차를 쏟아내는데요. 네. 가장 기대된 기아도 거는 EV3 기아 네. EV3가 이제 네. 한 달 남았습니다. 7월 말에 나오거든요. 음. 그리고 그 볼보하고 GM의 대형 SUV 대형 그 SUV 차량이 1억 넘는 거 리릭이 지금 또 비슷한 8월 달에 나오고요. 네. 그리고 GM의 에퀴녹스 그게 3만 한 8천 불, 그러니까 4만 불 밑에 가격, 3만 5천 불, 3만 5천 불 정도의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나오고, 그리고 현대 아마 캐스퍼가 아마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상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거는 내년까지 안 넘어가더라도 올해 그러니까 GM에 나온 GM 리릭만 1억이 넘는 굉장히 비싼 차고요. 나머지는 다 굉장히 가격 경쟁력 있는 4만 5천 불 미만입니다. 물론 그 중에 기아의 EV3랑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GM의 에퀴녹스 그게 가장 좀 그 기대감이 큰 모델이고요. 그런 모델이 쏟아지고 그럼 대략 6종에서 7종이고요. 25년도는 어떻게 되냐? 25년도에는 총 13종에서 15종까지 신차가 예상이 되고요. 배터리 부품 관련돼서 8월 1일 날 대중국 관세 인사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8월 1일 발효 예정이고요. 미국이? 네, 미국이. 네, 미국 맞습니다. 미국은 자동차는 기존 25%에서 100%, 네. 그다음에 배터리는 7.5%에서 25%, 배터리 부품 7.5%에서 25%, 핵심 광물 0에서 25%.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CATL 배터리 탑재율 중 높았던 테슬라 모델 3가 가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테슬라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판매량 관련돼서 계속 좀 부진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요. 유럽의 중국 배터리 비중이 2020년에 비해서 지금 42%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중국 업체들 캐파를 여기도 공급가입니다. 500 캐파를 쌓아놨는데요. 500기가와트를 쌓아놨는데 중국에서 이제 안 거죠. 심지어 중국이랑 잘 협력하려고 BMW가 중국이 엄청나게 그걸 했는데 수요가 못 따라오니까 상당히 독일이 중국 때문에 뒤통수 맞아서 타격을 받았거든요. BMW면 그런 게 아니라 스텔란티스도 그렇고 뭐 그나마 좀 수혜받은 게 뭐 볼보 정도가 합작 맺어서 수혜받았는데 그게 지금 그대로 중국 로컬 업체들이 유럽 와서 수요가 부진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관세 때문에 아까 미국이 총괄적으로 4배 정도 올리면 유럽은 27.5%에서 55%에서 58%까지 유럽도 아마 조만간 2배 이상 올릴 거가 발표가 날 것으로 네. 보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중국 업체들이 과도하게 올려놨던 캐파가 중국 업체들 자체적으로도 정책 지원 축소 때문에 이게 투자 축소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실제 월별 판매 데이터에서 중국의 성장 동력이 급격하게 좀 네. 줄어들고 있다. 그 주말 사이 뉴스 보니까 뭐 튀르키예도 그죠? 네. 터키도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왕창 올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어쨌든 자기는 내수 시장 이제 캡티브 마켓을 잡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글로벌상에서는 이제 입지가 점차 줄어든다. 네. 자, 2차 전지 그럼 이제 밸류에이션을 체크할게요. 작년에도 사실 주가가 오를 때도 실적보다는 사실 기대감으로 땡겨 쓰는 네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밸류가 사실 높았던 부분들이 없지 않잖아요. 그죠? 뭐 한 네네. 70배, 80배, 막 100배 갔었잖아요. 그죠? 네네. 네. 결국 실적이 쫓아가면서 그걸 좁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실적 추정 가능한 게 제가 한 45개를 추려봤더니 한 90배 정도예요. 여전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워낙 뭐 200배가 넘는 종목들이 있고 해서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조금 개선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치로는 800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평균치에 반영이 되면은 90배 이상 뭐 거의 100배 가까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럼 언제 정상적인 숫자가 보이냐면 25년입니다. 요거 표 띄워주실 건데요. 25년 보면은 거의 코스피의 평균 PER이 대략 20배거든요. 자, 그러면 LG엔솔이 30배 정도 되고요. 거의 정상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삼성 SDI가 11배입니다. LG화학이 10배고요. 포스코홀딩스 12배입니다. 그리고 그 양극재단의 코스모신 소재가 50배, 에코프로 BM이 80배, 포스코퓨처엠이 90배, 그리고 LNF가 46배, 요 정도 순이고요. 전체 평균 내보면 장비가 워낙 밸류에이션 싸니까 36배 정도 나옵니다. 36.7배. 밸류에이션 많이 싸졌는데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평균보다 이상이지만 밸류에이션보다 이익 성장률이 더 큰 회사들, 그게 대표적인 게 대주전자재료고요. PR 왜 98배에서 50배까지 딱 반토막이 떨어지냐면 이익이 100% 성장해서 그렇고요. 롯데에너지도 65배에서 28% 떨어지는 거 있습니다. 이게 롯데에너지도 내년에 이익이 80%에서 거의 10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동박. 네, 동박입니다. LG 머티리얼즈. 맞습니다. 네. 엔캠 궁금하실 건데 엔캠 엄청 많이 떨어질 것 같지만 75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지금 실적 최대치 잘 버는 게 75배고요. 양극재단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96배, 81배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만 보면 뭐 압도적으로 매력 있는 거는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지만 상승 추세 살아있는 것 중에는 PNT가 12배거든요. 굉장히 밸류에이션 평균 이하도 안 되는 수준에 싸고요. 소재단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매력 있는 게 소재단에 싼 건 보시면 여기 뭐 솔브레인 12배, 뭐 동아기업 뭐 20배, 동아기업 뭐 16배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워낙 그 캐시카우 메인 스트림이 동아기업 같은 거는 건자재고 그렇죠, 이 솔브레인 같은 건 반도체 비중이 뭐 70% 이상이기 그렇죠. 때문에 소재가 70% 이상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2차전지 밸류로 이걸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뭐 동박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정도가 내년 실적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그다음에 뭐 양극재단에서는 LNF가 제일 매력적인데 LNF 올해 하고 내년 다 지금 단기순이익으로 적자 예상돼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보시면 밸류에이션만 보겠다 그러면 역시나 압도적으로 LG화학, 그러니까 LG화학이 이제 24년 기점으로 당연히 첨단 소재 사업부가 석유 사업부 영업의 이익을 뛰어넘기 때문에 LG화학도 이제 순수 양극재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LG화학이 주가가 좋았냐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대체적으로 다 이제 부진했었습니다. 수급은 어때요? 최근에 이제 최근에 좀 주가 올라오는 것들은 뭐 기관들이나 외국인 좀 삽니까? 네. 그 최근에 주가가 좀 좋아지려고 하는 게 극명하게 말씀 주신 수급에서 나타나고요. 일단 포스코홀딩스 보시면 최근에 이 금융투자는 약간의 단타성, 단기성인데요. 보험 투신 시장 맞습니다. 시장 조성 물량입니다. 맞습니다. 그 보험 투신 연기금은 그래도 좀 장기성 물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 포스코홀딩스 보면 최근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좀 장기성 물량이 들어오고요. LG에너지 솔루션도 보험 투신 쪽에서 일부 조금 물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외국인이 열심히 팔아서 최근에 주가 굉장히 부진한데 삼성 SDI도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조금 장기성 물량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양극재단에는 포스코퓨처엠이 그래도 제일 주가가 코스모신 소재랑 최근 1, 2주는 좋았는데 보니까 포스코퓨처엠도 역시 장기성 물량 보험 투신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그나마 대형주 단에서는 제일 외국인이 좀 많이 사고 있거든요. 이 빨간 게 많이 보이실 텐데, 근데 이게 연속성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솔직히 아직 좀 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전체적인 그룹사 측면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도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연속성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단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기관이 한 달 내내 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수급이 가장 기관 수급 중에 현재로서는 제일 좋아 보이고요. 지난번에 급등했었어요. 네, 한번 네. 상한가 찍고 나서도 네.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분위기가 이쪽은 완전히 반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가 현재 기관 수급은 제일 좋은 네. 현황이고요.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가 외국인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좋게 얘기하면 제가 보유하신 걸로 오해서 저 한 주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객관적으로 요즘,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 전에 엔캠, 요즘은 뭐 대주전자재료 네. 줄여서 대주전자, 주전자라고도 부르는데 주전자. 대주전자가 요즘 뭐 압권이죠. 지금 네. 압권입니다. 40% 넘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쪽도 기관 수급이 좋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엔캠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기관 쪽. 엔캠은 그래도 네, 외국인이 예. 엄청나게 사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 MSCI 고거 관련된 네. 편입 이슈 때문에 좀 반영된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기관 예, 수급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전지 팩트 체크를 쭉 했고요. 오늘은 뭐 특별히 그 가운데서 탑픽 종목을 제시하지는 이제 않는다 그러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전략은 좀 마무리하고 가야죠. 2차 전지에 네네. 전반적인 전략을 지금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유자나 신규매수자나 뭐 한 1분 정도만 2차 전지 전략 정리해 주세요. 네. 시간은 좀 더 걸릴 것이다. 네. 분명히 뭐 여기서 더 악재가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걸 발빠르게 기관이 캐치해서 기관이 열심히 골고루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업황 관련돼서 전기차가 잘 팔린다는 아주 긍정적인 뉴스가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는 한 계속 그 수익률 간에 철저하게 차별화는 될 것 같고요. 그 수익률 차별화는 아무래도 가는 놈이 가는데 가는 놈이 가더라도 그 가는 놈이 예를 들어 이 하루에 급락 나오는 건 저는 큰 의미는 없고요. 네. 야금야금 뭐 3% 5%씩 계속 빠져서 그 추세가 30%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저는 그 추세가 완전히 이탈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과거 사례도 그렇고 최근에 제일 센 뭐 전력기기 쪽도 보시면 알겠지만 30% 이상 절대 조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30% 마지노선을 보고 판단하시고 네. 막 최근에 올랐던 PNT나 대주전자재로 너무 사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따라 살까?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언제든 주가라는 거는 저는 전체 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회는 분명히 줄 거다. 근데 기회 주는데 양극재 조정받았으니까 양극재 들어가야지 싼 거 사야지 네.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센 거를 사는 게 좋다. 네, 센 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놈이 계속 간다. 네. 쏠림과 차별화가 업종 내에서도 네. 왜 우리는 가는 분이 계속 간다 그래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가는 놈이 간다 그럴까요? 못 사가지고 좀 아쉬워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니, 가는 분이 계속 가신다 그럴 텐데 그죠? 아, 그렇죠. 항상 주식도 네. 가는 놈이 계속 가 네. 그죠? 내가 파는 놈이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 감정이 내가 사면 떨어지고 그 감정이입이 감정을 좀돼 담아서 있어. 네, 네. 농자를 붙이시더라고요. 2차 전지 팩트 체크 전략 세웠습니다. 김지훈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